안녕하십니까, 김종수입니다. 자, 이제 통계도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연속 확률 분포하고요. 그다음에 정규 분포,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통계적 추정, 이렇게 두 단원만 남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좀 이론 강의가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지금 확률 통계 수업을 하는데 좀 강의를 많이 안 듣고 오시는 것 같아서 확률 통계는 특히 이론만 있으면 굉장히 쉬운 파트입니다. 꼭 좀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연속 확률 분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분포. 자, 연속 확률 분포는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기서 막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표준 편차도 구하고 다 했는데 교과 과정에서 다 빠지고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함수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또는 뭐 그림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 다 1차로 주어지는데 이렇게 주어졌다고 칩시다. 이렇게. 여기가 x 이퀄 a고 여기 x 이퀄 b입니다. 그때 요 x축과 이루는 넓이 요게 확률이다. 오케이? x축과 이루는 이 넓이가 확률이다. 그러면 첫 번째 확률을 다 더한 거 a부터 b까지 넓이 적분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따가 넓이로 그냥 구해드리겠습니다. 는 1이다.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넓이는 얼마다? 1이다. 1. 두 번째, 만약 C부터 D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그래. 여기가 C고 여기가 D야. 요 넓이를 구하라 그래. 그럼 어떻게만 하면 돼? C부터 D까지 X축하고 이루는 넓이만 구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와도 쉽게 맞히실 수 있어요. 다시요. 주어진 구간에서 X축과 이루는 전체 넓이는 무조건 1이다. C부터 D까지 확률 구하라 그러면 C부터 D까지 넓이만 구해주면 된다. 오케이? 여기가 연속 확률 분포 개념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여기까지 됐고요. 정규 분포 개념하고 문제풀이를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정규 분포 들어갑니다. 정규 분포. 정규 분포가 왜 필요한지 먼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정규 분포가 왜 필요하냐?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를 보겠죠? 국어, 영어, 수학을 봤다고 칩시다. 너무 비툰다. 봤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때 본인 점수가 있을 겁니다. 본인 점수. 예를 들어서 국어를 80점, 영어를 85점, 수학을 75점을 맞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나는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할까? 나는 수학 점수만 너무 못 받네. 막 이렇게 한탄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전체 평균을 좀 비교해 보자고요. 평균이 다 5점씩 낮았다고 칩시다. 여긴 75, 85, 70. 그럼 본인 생각은 또 어떻게 생각해? 내가 평균하고 비슷하게 70. 평균보다 5점 올랐으니까 다 국영수를 똑같이 본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표준 편차까지 주어졌습니다. 표준 편차가 여기는 5, 여기는 2, 여기는 1이라고 합시다. 그때 우리는 어느 과목을 제일 잘 본 것인가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정규 분포죠. 자, 어떻게 하는 거냐? 표를 이렇게 3개를 그릴 겁니다. 좀 이따가 이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국어가 평균이 가운데 75점, 여기 평균이 75, 영어는 평균이 80, 수학은 평균이 70입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국어는 80점을 받았고요. 영어는 85, 수학은 75를 받았다고 칩시다. 자, 어느 게 가장 잘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X값에서 평균을 빼고요. 오케이?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국어의 표준 편차는 5죠. 얘는 1입니다. 1. 얘도 해볼게요. 85에서 80을 빼고 표준 편차 2로 나눕니다. 얘는 2.5입니다. 2.5. 마지막 수학이요. 75에서 70을 빼고 1로 나눕니다. 얘는 5죠.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얘네들의 평균이 다 틀리니까 평균을 0으로 갖다 놨을 때, 어디로 갖다 놨을 때? 0으로 나타냈을 때 국어는 1만큼 간 거리,
국어. 영어는 2.5만큼, 수학은 5만큼 간 요 확률의 만큼 분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일 잘 본 게 뭐라고요? 수학이요. 그 다음이 영어고 국어가 제일 못 본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해야 돼? 일반적인 자료에서 끌고 와서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 이거를 우리가 표준화라고 합니다. 표준화. 그래서 요 작업만 할 줄 알면 정규분포는 다 게임 끝이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이 얘기를 가지고 전체적인 이론을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자, 이론 설명 듣고 문제 풀면서 정규분포 다시 이해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정규분포 이론 설명합니다. 정규분포는 N, M,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시하고요. 이 앞에 N을 평균이고요. 시그마 제곱은 분산입니다. 분산. 그래놓고 여기에 X축에 닿지 않는 가운데가 대칭인 그래프를 그립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X축에 닿지 않는 가운데가 대칭인 그래프를 그린답니다. 이 가운데 대칭점이 평균입니다. 평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X축하고 이루는 이 넓이가 1이다. 1. 넓이가 1. 그럼 이 넓이가 1이라는 얘기는 가운데 기준으로 왼쪽 넓이와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m까지의 넓이와 이 왼쪽 넓이와 오른쪽 넓이 n 콤마 무한대에서 이 넓이는 2분의 1이다. 오케이? X축과는 닿지 않는다. 요게 일반적인 정규 분포고요. 얘를 지금부터 이렇게 표준화시킨 게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르고요. 여기도 정규 분포니까 n을 쓰고 0하고 1의 제곱입니다. 가운데 m이 0이 뭐라고요? 평균이라고요. 이 뒤쪽은 뭐라고요? 분산이라고요. 오케이? 그럼 자,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서 이번에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Z축이라고 표현하고요. 가운데를 0으로 표현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체 넓이가 얼마고요? 1이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m 0까지의 넓이요. 0부터 무한대까지의 넓이는 2분의 1, 0.5가 됩니다. 한쪽은 0.5.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딱 하나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x1이 여기에 있는 z1으로 가는 방법이야. 아까 있지? x1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 요게 z1으로 간다. 요 과정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두 가지만 기억해.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고 한쪽 넓이는 0.5다. 그 다음에 정규분포에서 표준정규분포로 갈 때는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눈다. 오케이? 요 두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일단 개념은 다 될 겁니다.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ax랍니다. 직선이죠, 직선. fx가 ax고요. 구간이 0부터 2까지랍니다. 이런 문제 하나만 알아놓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a 값을 구하랍니다. 자, 선생님 뭐라 그랬죠?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y축은 크게 필요 없는데 그냥 그리겠습니다. x 0 집어넣으면 여기죠. 0,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0이고요. 2 집어넣으면 2a입니다.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쵸?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죠? x축과 이루는 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1이 돼야 된다고요.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는 2고요. 높이는 2a니까 2a인데 얘가 1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a는 얼마라고요? 2분의 1입니다. 이 값이 1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fx는 2분의 1 x가 될 거고요. 근데 2번 문제요. 확률을 구하래요. x가 0부터 1까지요. 0부터 1까지. 요 넓이 구하랍니다. 넓이. 1을 갖다 넣어봐. 2분의 1 나오네, 2분의 1.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가 1이고요. 높이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입니다. 여기 1번 답이고, 여기 2번 답이죠.
어렵지 않죠?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다시요. 전체 넓이가 1이고요. 확률은 구간 넓이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두 가지만 구분하세요. 뭐냐면 정규 분포냐, 표준 정규 분포냐. 정규는 가운데가 평균이고 M이고, 표준 정규 분포는 가운데가 0이다. 여긴 X축이고 여긴 Z축이다. 오케이? 이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봤더니 표준 정규 분포래. 그럼 오른쪽이야, 오른쪽. 그럼 표준화 시켜 놓은 거라고. 표준화 시켜 놓은 거. 그러면 정규 분포는 필요 없어. 그럼 이제 넓이만 바로 구하라는 거야. 1번. 표준 정규 분포인데 Z가 1.5 이상. 요 넓이 구하래. 그럼 요 표가 무슨 뜻이야? 요 표가. 요 표가 무슨 뜻이냐면 요 놈만 얘기하면 요 놈은 요렇게 해서 0부터 0.5까지 넓이를 구하는 거야. 0.5까지. 요 넓이가 0.1915란 뜻이야. 오케이? 요 표가. 만약 1.5면 요 넓이가 0.433이라는 거지. 그럼 이제 표를 갖고 여기다 왔더니 여기 1.5잖아. 1.5. 아, 그럼 요 넓이가 0.4332라는 거야. 그럼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고 한쪽은 0.5라고. 따라서 이쪽 넓이는 0.5에서 0.4332를 빼면 된다고. 2번도 해볼까? 2번? 2번도 이렇게 그리고 이게 0인데 0.5부터 2까지래. 0.5부터 2까지. 요 넓이 구하래. 오케이? 그럼 요 넓이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생각을 해봐. 어떻게? 0부터 2까지 넓이에서 맞지? 어떻게? 0부터 0.5까지의 넓이를 빼면 되는구나. 맞아? 그래서 요 넓이가 0.부터 2까지의 넓이가 0.4772에서 0.5까지니까 0.1915를 빼면 된다. 요걸 이렇게 빼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어려워? 이거 어려우면 안 되는데. 그치? 세 번째 거 해볼까? 세 번째 거? 세 번째 문제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요 넓이 구하래.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지?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뭐라고? 대칭이라고. 대칭. 그러니까 저 넓이랑 같은 넓이가 있어. 어떤 넓이야? 1부터 3까지 이 넓이가 같아. 그럼 다시 또 이 넓이는 어디에서? 0부터 3까지 넓이에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0부터 1까지 이 넓이를 빼주면 되겠네. 0부터 3까지의 넓이가 얼마야? 0.4987에서 0부터 1까지 0.3413을 빼주면 되겠군요. 오케이? 얘는 쉽죠? 얘는 마이너스 2에서 3까지니까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넓이에서 0부터 3까지 넓이야. 근데 0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넓이는 0부터 2까지의 넓이랑 같으니까 얘랑 얘를 두 개를 더해만 주면 4번 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안 되면 다시 한번 천천히 동영상을 재생해봐요. 오케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죠. 자, 여기 보십시오. 이번엔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 정규분포. 정규분포는 가운데가 평균입니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됐죠, 지금? n에 100에 10의 제곱이니까 이게 평균이라고 그랬습니다. 평균. 이게 뭐라 그랬죠? 분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평균 10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데, 자, 1번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넓이를 구하라고요? 90부터 110까지 넓이를 구하라고요. 센스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이 구간의 길이도 10이고 여기도 10이니까 다 구하지 말고 이쪽 넓이만 구해서 2배 해야겠다. 그렇죠? 요 정도죠. 자, 갑니다. 표준화라는 걸 해볼게요. 지금부터. 얘는 X축이요. 무슨 분포요? 정규 분포요. 자, 이젠 Z축이요. 무슨 분포요? 표준 정규 분포요. 0하고 1의 제곱이요. 가운데가 얼마로 간다고요? 0으로 간다고요. 그랬을 때 요 110이 어디로 가는지만 알면 된다. 그럼 110에서 평균을 빼고요. 표준 편차는 10으로 나눕니다. 그랬더니
1로 갑니다. 이렇게. 요거에 의해서 1로 갑니다. 요 넓이와 요 넓이는 같다. 1까지의 넓이는 구해져 있다. 0.3413으로.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마이너스 1까지의 넓이도 필요하니까 곱하기 몇 배를 하자? 2배를 하자. 요게 1번 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표준화만 시킬 줄 아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2번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문제 갑니다. 2번 문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 n 100의 10의 제곱 평균 100 평균 100. 자, 2번 문제 85부터 95까지 요 넓이를 구하래. X축 무슨 분포로 가자? 표준 정규 분포로 가자. 표준 정규 분포로 0으로. 자, 이제 옮겨 보겠습니다. 먼저 85 갑니다. 85. 85에서 100을 빼고 표준 편차인 10으로 나눌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 1.5로 갑니다. 마이너스 1.5. 됐죠? 자, 그 밑에 거도 가보죠. 95도 갑니다. 95에서 100 빼고 표준 편차인 10으로 나눕니다. 마이너스 0.5로 갑니다. 마이너스 0.5. 요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센스 있는 학생들은 바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로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0에서 마이너스 1.5까지 넓이에서 0에서 마이너스 0.5까지의 넓이를 빼려고 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1.5나 1.5까지의 넓이나 같다고요. 따라서 이때 넓이가 0.4332고요. 마이너스 0.5나 0.5의 넓이 같다고요. 이때 넓이는 0.1915라고 해서 요거하고 요거를 빼주시면 답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개념이고요. 자, 이게 문제로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규분포의 활용입니다. 별표 하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별표 하나 치고 아주 중요한 문제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제 갑니다. 어느 회사 시험에서 전체 지원자 5,000명. 지원자는 5,000명이랍니다. 5,000명. 다음에 성적 분포가 평균이 345점. 평균 아까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썼죠? 평균이 345점. 표준 편차가 10점.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정규 분포. 그럼 자, 정규 분포를 쓸 겁니다. n 345에 10의 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1번 350부터 375점. X가 350부터 375점 사이에 전체 몇 %냐? 확률 구하라는 얘기겠죠. 확률. 오케이? 지금부터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해요? 되게 간단하네. 이렇게 놓고 가운데가 345인데 어떻게? 350부터 375까지 요 넓이 구하라는 거예요. 넓이. 넓이. 그럼 지금부터 표준화를 한번 시켜볼까요? 표준화. 자, 표준화 갑니다. 표준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고 가운데 0으로 놓고 자, 350 바꿔보겠습니다. 350은 345를 빼고요. 아까 표준 편차 얼마라 그랬죠? 10이라 그랬죠. 10을 빼면 나누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0.5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0.5 이렇게 375도 바꿉니다. 375에서 340 빼고 10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3입니다. 3.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이제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구하죠? 3까지 넓이에서 0.4987에서 빼기 0.5까지의 0이 0.1915를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올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퍼센트를 구하라 그러면 거기에다 꼭 뭐를 곱해줘? 100을 곱해줘. 확률이야. 그래서 이 값이 뭐 예를 들어 0.3414가 나왔어. 그럼 퍼센트는 34.14%라고 계산해 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나온 결과에다가 꼭 100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365점 이상인 지원자를 구하래. 자, 해볼게요. 다시 정규분포입니다. 345에 10의 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가운데가 345. 근데 이번에는 365 여기 구하래. 여기 몇 명이냐? 그럼
자, 지금부터 표준화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365를 갑니다. 345를 빼고 10으로 나누면 이게 2죠. 2 이상.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디? 여기 0.4772 요 넓이. 응? 근데 여기서부터 이쪽 다 넓이가 얼마라고? 0.5라고.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 0.028.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0.028인데 뭘 구하래? 명수 구하래. 따라서 명수는 0.0228이라는 확률에다가 전체 지원자 몇 명? 5,000명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퍼센트를 구하라. 그럼 100을 곱해주시면 되고요. 명수를 구하라. 그럼 전체 지원자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는 방법은 다 동일하죠. 오케이?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정규분포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게 수능 특강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와 있군요. 그래서 반드시 복습하고 들어오십시오. 물어볼 겁니다. 자, 갑니다. 입학 정원이 320명이야. 일단 쓸게요. 정원이 320명이야. 근데 2,000명이 지원을 했어. 지원자는 2,000명이래. 일단 이렇게 놓고 평균은 450점이고 표준 편차는 75래. 합격 최저 점수를 구하래.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이게 점수인데 이게 점수 이게 450점이 평균이야. 근데 몇 점을 맞아야 합격합니까? 라는 거야. 몇 점을 맞아야. 근데 여기에 쓰이는 게 뭐라고요? 확률이라고요. 확률. 그럼 우리가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되냐 이거야 묻는 거야.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합격을 하냐. 그건 여기 있지. 지원자가 몇 명이야? 2,000명이야. 2,000명. 정원은 320명. 띵띵. 그럼 얘가 어떻게 되지? 0.16. 요게 합격할 확률인 거야. 우리는 0.16 안에 들어가야 합격할 확률이 되는 거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표준화 시켜보겠습니다. 표준화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됐고요. 요 점수가 x에서 450을 빼고 표준 편차인 75점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0.16이 돼야 된대. 그러면 여기는 0.34겠구나. 그치? 0.34가 되려면 거꾸로 요 z값이 1이어야 되는구나. 그럼 요 x가 넘어갈 때 1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지. 1로 가야 돼. 그럼 결론 끝났네요. 이제 75분의 x 빼기 450이 1이 되면 되니까 넘어가면 75가 돼서요. x는 525점이 합격 최저 점수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간단해. 퍼센트를 구해라. 그럼 표준화해서 여기다 퍼센트 100 곱하면 되고, 명수를 구해라. 표준화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체 명수 곱하면 되고, 최저 점수 구해라. 그럼 확률 구한 다음에 표준화 시켜서 z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 세 가지 연습만 번갈아 가서 하시면 정규분포는 완전히 다 끝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관계 사이 하나만 확인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혹시 앞에 거 까먹었을까봐 복습 하나 할게요. 자, B로 시작하는 거는 이항분포입니다. 이항분포. 이 앞이 뭐라고요? 시행 횟수. 여기가 뭐라고요? 확률이라고 그랬습니다. 확률. 그때 우리 얘네들의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는데 평균 어떻게 하라 했죠? 두 개를 곱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분산은 NP 1 빼기 P. 그래서 이게 이항분포입니다. 오케이? 자, 적용해보죠. 한 개의 동전을 64회 던진대. 시행 횟수는 64. 다음에 앞면이, 자, 앞면 끝났습니다. 앞면.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여기까지가 이항분포입니다. 여기까지가 이항분포. 여기까지 이항분포. 그럼 어떻게 하죠? B 64의 2분의 1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동전을 64개를 바닥에 뿌리면 평균 앞면이 몇 개 나올 거 아냐는 거지. 근데 확률이 2분의 1이야. 두 개 중에 하나란 얘기 아니야. 그럼 평균은 64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32개가 나오겠구나. 평균. 그치? 분산은
64의 2분의 1에 1 빼기 2분의 1이니까 16이란 말이야. 그럼 이걸 이용해서 어디로 갈 수 있냐? 정규분포로 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얘기야. 이 정규분포로 갈 수 있는데 평균이 32고 분산이 16이니까 표준 편차는 4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돼서 얘가 32라는 거야. 근데 몇 이상? 30 이상? 34회 이상. 30 이상? 34 이하나. 여기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확률. 표준화 시키라고, 표준화. 여기도 눈치 빠른 사람은 알겠죠, 그쵸?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 같으니까 한쪽 길이 구해서 2배 하면 돼요. 34는 어디로 가죠? 34에서 32 빼고 표준 편차는 4로 나눕니다. 여기 0.5구나. 0.5. 0.5까지가 여기가 얼마다? 0.1915다. 우리가 원하는 건 2배니까 곱하기 몇 배를 해주면 된다? 2배를 해주면 된다. 오케이? 자, 이 문제 굉장히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이항분포 뭐라고요? 앞에 시행 횟수, 뒤에가 확률, 곱하면 평균, 1 곱하고 1 빼기 확률을 빼면 분산. 그래서 시행 횟수가 64, 확률 2분의 1. 오케이? 평균, 분산. 해서 무슨 분포로 갈 수 있다고요?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무슨 분포? 정규 분포로 갈 수 있다. 오케이? 다시 표준화 시킬 수 있다. 3단계 과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고 정규 분포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어려운 유형입니다.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문제 갑니다. 흰 바둑돌 5개와 검은 바둑돌 20개가 있다. 주머니에 흰 거 5개, 검은 거 20개가 있어. 그럼 전체 동의 개수는 몇 개야? 25개겠지, 돌의 개수는. 임의로 한 개의 바둑을 꺼내서 흰 바둑돌이 나오면 흰 게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요? 25분의 5요. 5분의 1이 확률인데 얘는 플러스 10점을 얻고 검은 바둑돌을 꺼내면 검은 바둑돌이 나올 확률은 25분의 20이요. 5분의 4요. 얘는 2점을 잃는답니다. 2점을 잃는 게임이 있다. 이 게임을 1600번 미친 거죠. 그쵸? 1600번 했을 때 몇 점 이상? 1024점 이상 나올 확률을 오른쪽 분포표에서 구하시오라는 건데 일단 1024번 이상 나올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합니다. 어떻게 하냐? 기준을 잡아. 얘를 X번 나왔다고 치자고. 그럼 전체가 1600번이니까 얘는 1600 빼기 X번이 나왔겠지, 그치? 그럼 점수는 어떻게 구해? 점수는 여기다가는 10을 곱해. 그리고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2를 곱해. 이 점수가 1024점 이상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계산을 하면 X가 352 이상이 나와. 352 이상이. 오케이?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좀 단순화 시키자고. 뭐야? 시행 횟수를 몇 번 하는데 1600번 하는데 흰돌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야. 그럼 이항분포로 갈 수 있어, 없어? 있지. 아까 했잖아. 이렇게 5분의 1로 가는 거야. 자, 저는 흰돌만 지금 포인트 잡고 있습니다. 검은 돌은 버렸어요. 그럼 얘네들의 평균은 2개를 곱해. 이렇게. 그래서 평균을 구했더니 얘네들의 평균은 320이야. 오케이? 분산도 구해. 1600에 5분의 1에 1 빼기 5분의 1이야. 여기다가 5분의 4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했더니 256, 16의 제곱이야.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번에는 정규 분포로 가는 거야. 320, 16의 제곱 이렇게. 자, 여기까지 정리 좀 할게요. 자, 뭐냐? 흰 돌이 5개, 검은 돌이 20개 있어. 총 돌이 25개가 있겠지. 5개 중에 흰 돌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야. 여기까지 끝. 이 시행을 1600번 했을 때, 흰 돌이 나올 평균과 분산을 구한 게 얘라는 거야. 내 말 이해가? 다시. 이 주머니에서 흰 돌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고, 이 시행을 1600번을 했어. 그럼 확률이 있으니까 이항분포를 쓸 수 있다고. 시행횟수, 확률. 그럼 평균은 2개 곱한 거고, 분산은 NP 1-P야. 따라서 이 표의 의미는
1600번을 했을 때 흰돌이 평균 320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그려. 이렇게. 여기 320이야. 그런데 우리는 1024점 얻으려면 흰돌이 최소한 352번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야. 요쪽 확률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지. 내 말 이해 갔어? 이렇게만 정리하면 돼. 이걸 표준화시키면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치? 이게 몇으로 가? 352에서 320을 빼고 표준 편차인 16으로 나누면 돼. 그래서 갔더니 얘가 2가 돼. 2 이상이다. 2 이상. 근데 2까지가 0.4772니까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0.028이다가 답이야. 오케이? 자, 다시 할게. 뭐냐면 흰돌이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야. 아까 문제랑 지금 맞추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시행을 1600번 해. 그랬더니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었어. 그리고 점수 구하는 건 다시 한번 해봐. 흰돌이 나오는 게 x번, 검은돌이 나오는 게 1600 빼기 x번. 그럼 전체 점수는 여기다가 10을 곱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한 게 전체 점수라고. 요게 전체 점수야. 근데 그 점수가 1024점 이상 나오려면 흰돌이 352번 나오면 된다는 뜻이야. 그럼 352를 여기다 갖다 넣는 거지. 그럼 표준화시켜서 확률 구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야. 오케이? 한번 해보고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야. 수능 특강에서도 나올 테니까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정규 분포였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강의인 통계적 추정만 남았습니다.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까지 화이팅 합시다. 안녕.